코로나19 정말 심각합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지금 코로나19 사흘 연속으로 확진자가 1,000명대로 발생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달 초만 하더라도 400명에서 500명대였던 신규 확진자 수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서 1,000명대로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아하. 특히 지난 13일 이후 엿새간 1,000명을 넘은 날짜가 벌써 4차례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에도 비상사태가 발동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네. 이 같은 급격한 확산세는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수십 명 단위로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고 직장, 건설 현장, 교정시설, 학교 등 우리 사회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감염 불씨가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네. 이로 인해 사망자와 위급한 중증 환자의 숫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지난 1차, 2차 유행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위중증 환자도 늘다 보니까 병상이 부족해서 정말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이분이 기저질환이 있었어요. 당뇨, 고혈압, 신부전증 기저질환이 있는데 12일 날 확진이 된 거예요. 아하. 확진이 됐는데 증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증상자로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14일 오전에 피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아이고.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보건소에 신고를 한 거죠. 그 보건소에서 긴급 병상 배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2차례. 그런데 그 다음 날 증세가 나타난 그 다음 날 15일에 병상 배정을 대기하는 중에 사망하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좀 안타까운 게 부인도 확진이 돼서 부인은 입원 중에 아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15일 날 새벽 아침에 네. 이제 부인하고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는데 통화하신 거예요? 만나지 못한 거죠. 통화를 했는데 네. 몸이 많이 아프다라고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아이고. 그 이후에 추가 연락이 안 되니까 아이고. 부인이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집에 구급대가 가보니까 그만 그렇게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60대이시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면 병상 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사실 병상이 넉넉했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병상 배정이 이루어졌겠죠. 원래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일단 처음에 확진이 된 다음에 호흡 곤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좀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이제 배정을 해주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확진 판정을 받고 그 당시에는 그냥 목만 좀 간지러운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제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거예요.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그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악화가 된 건데요. 자, 지금 사실 이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큰 문제가 병상 부족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이런 정말 황당한 일이 맞아요. 생길 수 있다는 거 사실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일단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민간 병원과의 협조를 통해서 어떻게든 병상 확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병상 부족은요, 지금 서울시도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망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초부터 확진자 폭증에 따른 행정과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로 병상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1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병원 대기 중 사망하신 사망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정말로 가장 엄중한 상황이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단계 조치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거기다 플러스 알파 조치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서울시는 들으신 것처럼 3단계 조치를 가게 되면 3단계 조치 플러스 알파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를 언제 올릴지 지금 고민이 커질 것 같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발생한 확진자가 900명이 넘어섰습니다. 사실 3단계 기준은 일주일 평균 800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 자체는 이미 충족한 셈입니다. 아하. 더군다나 이 중증 병상 부족한 상황이라 일각에서는 빨리 3단계로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3단계 격상이 되게 되면 이 자영업자분들 영업하시는데
또 전반적인 내수 경기에 그러겠네요. 너무나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3단계 결단할 때가 되면 미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지금 수준에서 이 확진자의 어떤 증가폭을 한번 꺾이기를 기대해 보겠다는 게 정부의 1차적인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정말 전문가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3단계를 해야 된다고 늘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정말 그 시기를 이 고민을 클 수밖에 없어요. 정세균 총리의 그 고민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약 200만 개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국민의 호응과 참여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습니다. 3단계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압박으로 우리 생활에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유인계 평론가님. 그렇죠. 3단계가 되면 사실 뭐 친구들 안 만나도 됩니다. 뭐 노래방 안 가도 되고 뭐 카페에서 커피 안 마셔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다는 거죠. 3단계가 격상이 되면 우리가 늘 매일 일상으로 다니던 대형마트 갈 수가 없고요. 아하. 백화점도 집합이 되지 않게 되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하, 네. 미용실도 못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대형마트 안 되면 우리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을 하셔서 최근에 대형마트에 가셔서 쌀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캔류라든지 이런 조금 것도 전에 뭐 굉장히 라면 사시는 분도 계시고 하네요. 사재기를 많이 하고 아, 있다라는 그래요? 겁니다.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거죠. 네. 한 대형마트 업체에 따르면 최근에 10배까지 손님이 늘어났다고 아, 얘기를 그래요? 네,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15일 날 한국 체인스토어 연합회에서 대형마트의 집합 금지 시설 제외를 건의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대형마트가 규모만 큰 뿐이지 일반 대중들이 가장 자주 하는 소매 업종이라는 거죠. 네. 도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열어두어야 불안감도 덜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공포를 갖지 않을 거라는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러겠네요. 정말로 뭐 미장원 이런 문제, 미장원 가는 게 지금 중요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직결될 것 같아요.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좀 살 수 있게끔 해놓는 게 그게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조절을 해가지고 다니게 해야지. 여기도 못 다니게 하면 어딜 가? 갈 데가 없잖아요. 뭐 사재기 할 수도 없고 아직까지는 사재기가 본격화돼서 무슨 혼란이나 그런 건 다행히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정부가 그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그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위협을 받게 되면 일단 인간의 두려움의 근원은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게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일 식사하고 물 마시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코 사재기를 하지 않을 텐데 사실 이제 초기 단계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화장지 사재기 굉장히 그 유행했지 않습니까? 다툼까지 일어나고 주먹 다짐도 일어났단 네, 말이에요. 주먹 다짐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진화에 나섰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시민들이 말씀을 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 대형마트 같은 것을 면적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다 전부 다 이게 폐쇄를 시켜버리면 이건 정말 패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부에서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3단계가 격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대형마트의 면적 기준으로 폐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생필품을 중심으로는 네. 판매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대신에 이제 다른 목적에 있어서의 쇼핑 같은 것은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이 식료품이라든가 적어도 이 생필품 같은 경우는 이 시민들에게 그 판매를 허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가 격상이 된다면 네. 생필품을 판매하는 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아하. 전면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장혜찬 평론가님, 지금 제주도에서는요, 그동안 제주도는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불렸는데 지금 제주도에서도 지금 코로나19가 거의 사투에 가까운 지금 이 방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방역 당국의 고민이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실 평상시 같으면 눈 내린 한라산의 절경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눈 밟으면서 등산하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굳이 비행기에 따닥따닥 앉아가서 굳이 또 이 사람들 많이 몰리는 한라산에 가야만 하는가 하는 아하.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드는데요. 한라산 근처에 있는 이 주차장 사진을 한번 보시죠. 세상에.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모습입니다. 참고로 네. 일반 주차장에서만 차들을 세운 게 아니라요. 차를 대면 안 되는 도로까지 불법 주차가 점령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라산에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이런 부분이라면 사실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식당에도 한 테이블씩 간격을 두고 앉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찬가지로 주차장 간격도 좀 두게 해서 관광객들의 수요를 조금 줄이는 그런 방향,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진짜 백성문 변호사님, 한라산 절경 대한민국 사람 중에 안 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왜 이 시기에 꼭 봐야 될까요, 진짜? 사실 굉장히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죠. 지금 저희는 3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 맞아요. 저렇게 빈자리가 보이지 않는 주차장. 사실 정세균 총리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강원도나 제주도에 빈 방이 없을 정도다. 아유.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하는데 네. 아 야외고 아이 뭐 저런 데 가서 걸리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코로나19는 저런 데서도 봐주지 않습니다. 물론 야외라 조금 감염 위험이 낮을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 같고 장희찬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대부분. 그러네요. 네. 또 거기다가 지금 제주도에서도 확진자를 자꾸 늘어서 맞아요. 이제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좀 격상을 했고요. 또 일단은 제주도 이제 앞으로 입도하는 모든 그런 관광객들 코로나19 검사하도록 그런다면서요. 정부하고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지금 모든 국민들 참고 있습니다. 조금 저기 가 계신 분들도 혹시 뉴스 보시면 좀 이제 더 이상 나도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은 맞아요. 한 번쯤은 하셔야 될 것 그런 같습니다. 경각심을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제주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장면이 무서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속히. 거기다가 집단 감염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한 사우나 매점 운영하시는 분이 네. 16일 날 확진이 된 거예요. 아하.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지금 믿을 수 없는 뉴스가 나왔는데 왜요? 확진되기 직전에 네. 9일부터 15일까지 이분이 마스크를 안 하고 일을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세상에.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황당한데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9일부터 15일까지 그 사우나를 다녀간 그 손님들을 대상으로 진단을 한 거예요. 106명을 네. 진단을 했더니 이틀 만에 16명이 확진이 된 겁니다. 지금 확진자는 이 감염자는 15명이 추가로 감염돼서 총 16명이지만 저분들이 혹시 그 사이에 다른 분과 또 접촉했다면 N차 감염이 지금은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사우나에서 1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16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사우나 이용자 중에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걱정이 매우 큽니다. 도내 코로나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오늘 자정을 기해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목욕업은 매점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목욕업과 연관된 각종 모임과 프로그램 운영, 음식물 취식을 금지합니다. 발안실과 냉탕, 온탕 운영도 금지합니다. 제한된 인원에 대한 샤워 시설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사우나의 매점에서 매점을 운영하다가 지금 처음으로 확진됐고 그 이후에 15명이 추가로 감염됐어요. 근데 이 매점 운영하시는 분은 대체 어떤 생각에 마스크도 쓰지 않으시고 영업을 하신 걸까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누군가 확진자가 나왔을 때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는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 다 마스크입니다. 그죠? 그래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더 이상 확산이 잘 안 됐던 그런 기억들 다 하기야 알고 계실 맞아요. 텐데요. 어린이집에서는 마스크 쓰면 다 안 걸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은 심지어 사우나 안에 매점은요. 완전 밀폐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감염이 훨씬 더 용이한 곳인데 아마도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내 가게에서 내가 벗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성 판정 받기 전에 김영성당에서 식사 모임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감염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지금 수일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영업을 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 사우나가 근처 상인들이나 관광객이 많이 좀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방문자에 대해서 일제 또 검사까지 또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이제 이 냉탕, 온탕 등 여러 가지 시설은 부대 시설은 다 금지하고 오로지 샤워 시설만 제한된 인원에서 운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목욕업, 제주도에서 목욕업 말고 다른 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 안 취하나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제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중점 관리 시설과 일반 관리 시설로 이제 그 구분을 해가지고 분야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요 장소들이 한 3군데 정도 되는데 일단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100명 미만을 유지를 하고 육지 쪽에 있는 그 친척이라든가 지인은 이제 불러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물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내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 많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여부를 갖다가 주 1회 이상 그 점검을 하겠다. 그리고 이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이 상당히 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용자라든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 2주에 한 번 이상 일제 검사를 해가지고 네. 만약에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사우나 내 매점 운영자의 감염 사례에서 보듯이요. 그리고 앞서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도 강조했듯이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제1의 기본 방역입니다. 방역 당국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3단계로 상향하더라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실천이 없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9시 이후에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그 전에도 최대한 이용을 삼가라는 것이지 9시 이전에는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집단 감염 사례들은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거나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거나 마스크를 벗고 운동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환경, 벗을 위험성이 큰 환경 자체에는 가지 않으시거나 만나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 저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마스크가 가장 중요한 기본 방역이라는 점과 그리고 지금 식당에는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9시까지는 이 마음껏 식사를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9시까지도 가급적이면 만남과 모임을 자제하라는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받아들여달라고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지자체마다 정말 방역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전라북도 순창군의 지금 조치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그동안 순창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아하. 그런데 지난 10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보건의료원 과장이 순창군의 첫 번째 확진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이 보건의료원 과장 같은 경우는 광주시 큰딸에 이어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후로 배우자와 작은 딸, 또 의료원 가족 및 딸 등 4명이 추가로 감염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순창군은 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이 방역 최일선 책임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요. 직무수행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당 과장을 직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이 참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 보건의료원 과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러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닌데 직위 해제까지 시키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코로나19 확진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그렇죠. 뭐 일각에서는 보건의료 및 코로나19 상황 책임자가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걸렸기 때문에 또 이를 전파한 데 따른 가족이 지금 감염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문책성이라는 지적이 나와 있고 그렇다면 누가 공무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겠느냐 이런 하면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군 관계자는 방역 수칙 위반이 있어서 이렇게
징계성으로 직위해제를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분이. 그다음에 이제 자기 업무 공백 기간이 있으니 그 때문에 직무해제를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누리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걸렸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했는데 그럼 대통령들 다 직위해제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이분이 치료 기간을 둬야 되겠지만 그게 꼭 직위해제로 이어졌어야 됐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확진은 여러분 누구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는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녀노소를 가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감염된 이후에 행동이 혹시라도 사회적 비난을 받을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과연 정말로 너무 이 강도 높은 조치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더더욱 정말 힘들어하시는데 이런 가운데 조금이나마 훈기가 도는 그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경기도 안산에서 셀프 사진관을 운영하신다는 남성이 인터넷에 사연을 올렸는데 네. 이분이 너무 힘들다고 건물주한테 문자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냈다는 네. 거예요. 아하.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그 문자를 보고 건물주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달에 120만 원씩 4개월 동안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건물주가 흔쾌히 우리 같이 힘내봐요. 잘해보자고요. 이러면서 깎아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너무 감격해서 부인을 끌어안고 울었다는 사연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 액수가요. 애초에 이분이 이 셀프 사진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월세가 상당했습니다. 370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이걸 120만 원씩 넉 달을 좀 깎아줄 수 있냐고 정말 거의 반신반의하면서 건물주에게 요청했는데 정말 하늘이 감동했나 봐요. 정말 건물주도 같이 이겨내자면서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식당에서는요. 건물주 덕분에 식당 주인분이 현수막까지 내걸었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장현찬 평론가님. 착한 건물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취지의 현수막이 식당에 걸렸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인천 서구에서 5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유민수 씨인데요. 아하.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식당들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건물주가 평소에도 이 식당에 종종 찾아와서 좀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임대료를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물어보니 네. 이 건물주분이 흔쾌히 코로나19가 해결될 때까지는 임대료를 안 받겠다고 한 겁니다. 어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현수막을 붙였고요. 네.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음식 가격을 굉장히 낮은 가격, 요즘 사실 설렁탕, 굴국밥 5,000원에 어디서 먹기 참 진짜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임대료 면제받은 고마움을 고객들에게 또 같이 나누겠다. 세상에. 그런 의미에서 가격도 쭉 낮게 동결하겠다고 저 현수막을 걸어 놓아서 화제였습니다. 야, 선행이 선행을 낳은 셈이에요, 지금. 건물주가 코로나19 사태 끝날 때까지 임대료 받지 않겠다. 과연 이 건물주분과 식당 운영하시는 사장님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12월 달에 이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 농담 삼아서 얘기하면서 그냥 제가 그랬죠. 이거 장사 이거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감내하기가 어렵다. 문 닫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문 닫게 되면 임대료 못 받으실 거 아니냐. 우리 어려울 때 조금 이렇게 협조 좀 같이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 건물주라 해도 다들 어려운 점이 있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네 맘대로 해 그러셨거든. 그래서 내가 저 프랑카드를 탁 걸어놓고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지. 건물주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물주들도 그 들어온 임대료가 생활비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건물주분이요.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어허. 2, 3월 달에 코로나가 아주 급승을 했을 때도 이미 면제 준 적이 있답니다. 5월까지. 네. 그래서 5월까지 그럭저럭 장사를 해서 계속 갚아드렸는데 9월 달 돼갖고 또 이제 난리를 치니까 그렇죠. 12월 달에 못 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네. 건물주가 그 얘기 받아들은 거 사실은 맞는 얘기죠. 사장님 저 이 문 닫게 되면 건물 다른 사람 들어올 일도 없어요 하고 이제 농담치고 얘기 드렸는데 그래라고 했는데 아까 앵커님이 말한 대로 정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퍼지는 것 같아서 코로나19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착한 마음 바이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임대료를 면제해 준 건물주에 대한 감사로 그 감사함을 이제 많은 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5,000원으로 받겠다는 이 식비를요. 그런데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놨는데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이 사장님께서, 식당 사장님께서 마음고생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니까 홍보되고 좋냐 뭐 이런 식이죠. 전화 통화까지도 하신 분이 있어서 뭐 여기만 힘든 거 아닌데 건물주도 힘든데 착한 건물주 하면 우리 같은 사람 나쁜 건물주냐 좀 속상하다 하고 이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건물주라 해도 다들 어려운 점이 있죠.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다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저런 얘기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요.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왜 기쁘고 좋은 일에 다 같이 나눠야 할 일에 이렇게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홍보되니까 좋냐? 그리고 우리는 나쁜 임대인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게 봐주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하시고요. 네. 저 아까 5,000원이라고 그랬죠. 굴국밥하고 설렁탕. 네네. 그거 얼마 남을 것 같으세요? 한 그릇 팔면? 한 그릇 팔면 진짜 얼마 남을 거예요? 궁금합니다. 500원 남는데요. 세상에! 네, 근데 왜 5,000원에 파느냐면 그 임대인이 지금 임대료를 면제해 줬으니까 그걸 남는 거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어렵잖아요. 맞아요. 여기 와서라도 좀 따뜻한 밥그릇 한 그릇에서 먹을 수 있게 거기서 내가 내야 될 돈 소비자들한테 돌려준다는 취지로 지금 5,000원의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정말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정말로 식당을 운영하시는 유민수 사장님 말고 사장님도 그렇지만요. 그 건물주의 이 건물주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정말 새 밑에 우리 사회에 훈훈한 바람을 좀 불어넣어 주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